여기 오기 전에 조원동 사무소에 가서 전입 신고를 하고 여기 왔습니다. 여야가 서울 관악에서 사활을 건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까지 나서서 지금 떡볶이 장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조수진 차장. 네. 오세훈 시장이 떡볶이까지 팔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좀 낯설어 보이긴 하는데 그만큼 지원 유세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새누리당 관악을 후보가 오신환 후보죠. 이 오신환 후보의 지원 유세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요, 이 삼시세끼 프로그램을 흉내내서 민생 자급자족 민생 탐험 삼시세끼 오브라더스 이것을 진행 중입니다. 왜 오브라더스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오신환 후보, 오세훈 전 서울시장 둘 다 성이 같고요. 이니셜이 영문 이니셜은 세 개가 다 같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오브라더스라고 지었는데 이 오신환 후보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두 사람의 아버지 때부터 굉장히 친하답니다. 그래요? 두 사람의 아버지가 친구여서 이번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이 오신환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도 2011년 그 무상급식 주민 찬반 투표에 붙인 뒤에 그 서울시장직을 던지고 나서 이 정치권 재진입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선거처럼 뛰어서 어떻게든 내년 총선에서 다시 중앙정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음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슬슬 시동을 건다. 그렇죠. 몸을 푸는 단계다. 몸을 이렇게 푼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자, 오늘 궁금한 게 재보선 판세 중에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한 일간지에서 보도가 됐는데 그 내용을 좀 압축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가장 이번 재보선 최대 격전지로 분류되는 것이 바로 서울 관악을입니다. 왜냐? 야당의 전통적 강세 지역입니다만 야당의 대선 후보를 지낸 정동영 전 의원이 국민모임이라는 제3의 후보로 나왔기 때문인데요. 그래픽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3등으로 밀려났네요. 이 조사는요,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중앙일보가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이틀 동안 그 지역에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는데요. 이 정동영 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한 것이 바로 3월 30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정동영 전 의원의 출마 사실 자체가 제대로 반영이 됐을까 그 부분도 조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서울 관악을은 27년 동안 야당이 단 한 번도 현재 여당에 대해서 지역구를 내준 적이 없는 야당의 초강세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정태호 후보 오랫동안 뛰어왔는데요. 이 국민모임의 정동영 전 의원과 그다지 지금 그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두드러진 격차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선거 아직 초반이고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기 전입니다만 지금 지표상으로 볼 때 새정치민주연합이 긴장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하면 3위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며칠 전, 그러니까 출마 선언하기 전까지만 해도 정동영 후보가 2위로 나온 여론조사가 많았고 또 이 격차도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오히려 격차가 좀 커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 두 분의 지지율을 합쳐도 새누리당 후보를 지금 앞서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건 왜 그런 건가요? 바로 지금 정동영 전 의원이 서울 관악을에 출마한 것 그리고 또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친정을 어떤 이유에서든지 뛰어나간 것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명분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힘을 얻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와 국민모임의 정동영 후보 그러니까 야권 두 후보를 합쳐도 새누리당의 오신환 후보에 대해서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지금 야권에서는 굉장히 새누리당 후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른바 새누리당 후보가 어부지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런 점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성원 논설위원이 보기에는 이 추세, 이 흐름 어떻게 이어질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저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시커멓게 나와 있는 모름 무응답. 저층은 기본적으로
야당 지지층이라고 봐야 됩니다. 다시 그렇군요. 말해서 그 관악을이라고 하는 그 유권자 구성상 네. 아시다시피 그 관악을 호남을 원적지로 하는 인구가 한 40% 가까이 되고 또 20, 30대의 비율이 38% 가량 되는데 예. 이러한 구성상 지금 그 전통적인 그 야당 지지자들 88년 이후에 지금 현재의 그 야당만 찍어온 이 유권자들이 이 갑작스러운 정태호, 정동영이라는 야권 분열의 구도에서 어떤 그 고민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둘 중에 어느 쪽을 택해야 하는가로 무게중심이 쏠리면 예. 어떤 지금과는 굉장히 다른 구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새누리당이 34.3% 저기서는 크게 약진하지 못하고 문제는 두 후보 간에 어디로 저 시커먼 걸 갈 그걸 건가. 왜 시커멓게 했을까요? 예. 그게 이제 관심이네요. 네. 자, 이거 아주 좋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관악을에는 많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자, 관심 있는 지역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광주인데요. 광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광주의 여론조사 결과도 오늘 막 나왔는데요. 광주에서도 변화가 있을까요? 자, 지금 어떻습니까? 조수진 차장이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광주, 서울은요. 무소속의 천정배 전 의원이 28.7%,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조영택 후보가 22.8%, 새누리당의 정승보가 9.6%입니다. 여기에서도 중요한 게 모름, 무응답 이런 부동층이 무려 27.3%라는 겁니다. 예. 이 광주, 서울은요. 이 민주당 시절부터 민주당이 깃발만 꼽으면 당선으로 이어지는 지역이었는데 이 조영택 후보가 선거 초반이지만 무소속으로 나선 천정배 전 의원에게 좀 뒤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천정배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광주와는 전혀 연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치상으로는 이 정도가 나오는 것,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그 광주 민심이 녹록지 않다는 것 보여주는 결과고요. 또 이 부분에서 조금 여기 지금 그래픽이 마련이 돼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여론조사에서 제가 또 흥미롭게 봤던 거는 이 광주, 서울에서 정당 지지율 조사를 했는데 50%가 안 되더군요. 네. 그래요? 네. 이 광주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당 지지율이 50%가 안 된다는 것. 이것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이 아까 서울 관악을도 마찬가지고 지금 광주, 서울도 마찬가지고 전통적인 야당 지지층이 아직 투표를 할지 어느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 이런 응답을 보이고 있다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관악을 얘기로 잠깐 다시 돌아가 보면 조수진 차장. 네. 근데 이 정태호 후보가 김희철 전 의원에게 0.6%포인트 차로 경선에서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김희철 전 의원 조직이 안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고립무원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결론적으로 오기가 어렵고요. 이 김희철 전 의원의 경우에는 동교동계입니다. 이 김홍일 전 의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인 김홍일 전 의원이 국회의원 시절에 보좌관으로 시작을 했고요. 또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역 조직, 이 연청이라는 조직이 있었는데 여기에도 아주 오랫동안 몸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신지 자치가 또 그 전북 고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새정치민주연합의 서울 관악을 후보 그 경선은 친노 대 그야말로 DJ계의 대결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 경선을 하게 될 경우에 절대 어떻게 보면 옛 DJ계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 DJ와 인연이 있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70세 이상의 고령이 굉장히 많죠. 그렇군요. 네, 연령적으로도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최대 주주가 친노기 때문에 친노의 기반이 굉장히 두텁습니다. 그런데 경선 결과는 불과 3표 차이였습니다. 네, 퍼센티지로 따져보니까 0.6%, 딱 3표 차이였는데요. 3표요? 네, 예. 3표라면 그 진 사람이 마음으로 정말 이긴 자에게 승복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구조겠죠. 그런 것도 있고 네.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정태호 후보가 이번에 당선이 돼버리면 1년 후에 있을 20대 총선에서 또 당선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이번에 지면은 다시 김희철 후보에게 기회가 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떤가요? 네, 당연히 그런 점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죠. 이번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지만 임기가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4년짜리 임기인 내년 총선까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김희철 전 의원이 그 정태호 후보에게 여러 가지 속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손쉽게 도와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예.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과연
전체적인 그 호남 유권자를 또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을 움직일 수 있는 권노갑 고문이나 네. 또 박지원 의원의 향후 선택이 굉장히 주목되는 이유도 거기에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김희철 의원으로서는 선뜻 지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만약에 선당후사 차원에서 전체적인 그 어떤 전통적인 민주당원들을 향해서 아까 그러한 당의 그 주요 주주들이 그 민주당의 뿌리를 깊은 주주들이 유권자들을 설득한다면 또 양상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네. 이제 중요한 거죠. 그렇겠네요. 자, 정태호 후보가 과거에 이상규 옛 통진당 의원의 선대위원장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야권 연대 때문이었는데요. 그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입을 열었는데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통합진보당 이상규 후보 선대위원장 맡으셨죠. 네. 근데 이 이력을 문제 삼는 분들도 계시네요. 솔직히 저는 이게 기억이 없는 직책이었어요.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이 선거에서 정당 간의 연합은 늘 있는 것이죠. 그건 당연한 일이고. 자, 기억이 없는 직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박성훈 논설위원. 네. 아무래도 통진당과의 연결 부담스러운 건가요? 한마디로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 저 부분을 상기시키고 싶지 않은 겁니다. 다시 네. 말해서 2012년에 그 본인이 공동선대위원장을 그 관악을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것은 당의 연대 차원에서 통진당과 연대하니까 당 전체 차원에서 이 지역은 그 양보하는 지역으로 됐고 그래서 내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거지 내가 무슨 통진당에 이념적으로 내가 지지하거나 이래서가 아니니까 그 부분 자꾸 캐지 말아달라 이런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저는 이 정태호 후보 발언을 듣고요. 참 왜 이렇게 말했을까라는 좀 안타까움이 듭니다. 이 정태호 후보 나이가 만 52세입니다. 기억이 안 난다. 3년 전의 일이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상식 밖의 일이고요. 차라리 이 종북주의 어떤 이 옛 통합진보당의 당시만 하더라도 이 종북 노선에 대해서 몰랐다. 그냥 야권 단일 후보기 때문에 지지를 하고 나선 거다. 이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선거대책위원장이란 자리는 본인의 동의 없이는 절대 주어질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본인이 기억이 나지 않는 선대위원장.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렇다면 이거는 본인의 의사도 어떤 고려하지 않고 시켰는데 했다는 건지 이 부분도 좀 논란이 될 수가 있고요. 또 각종 제가 그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민주통합당 소속의 정태호 당시 후보는 이상규 후보 선대본부장을 맡아서 민주주의의 보루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상규 후보를 당선시켜달라고 호소했다. 이런 보도가 아주 많습니다. 그랬군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얘기를 다시 꺼내는 게 부담스럽다. 이런 거를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논란이 지금 또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심은 이 옛 통진당 후보들, 여기도 보면 이상규 후보가 옛 통진당 의원을 지낸 분인데 이분이 이제 사퇴를 하는 상황이 돼서 지금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거고요. 근데 지지율이 지금 2%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이 통진당 옛 후보들이 완주를 할지 아니면 막판에 사퇴를 해서 다른 야당 후보에게 힘을 보태줄지 이게 관심이 있는데 이분들 당선권은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기본적으로 이번 총선에 이번 재보선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대당 연대는 절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당대당의 조직적인 연대는 어렵습니다. 다만 통진당 후보가 어차피 당선권이 안 되는데 이 상황에서 본인이 사퇴해서 어떤 그 힘을 실어주면 판세가 바뀔 수 있다. 이럴 경우에 개별적인 판단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제 성남 중원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는 신상진 후보가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만 만일에 그 지금 한 30%를 달리는 새정치연합 정한석 후보에다가 10% 가까이 달리는 옛 통진당의 김미희 후보가 만일에 공식 연대는 아니지만 사퇴 형식으로 결과적 연대를 한다면 사실은 이 판세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가능성이 배제할 수는 없는데 예. 관악을의 경우는 이상규 후보가 사퇴한다 하더라도 이상규 후보의 지지율도 낮지만 근본적으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관악을은 30%를 육박하는 현재 무응답층, 그 호남 지지층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판세를 가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별로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옛 통진당 의원들 결론적으로 재보선 완주할 겁니다. 완주한다? 네, 왜냐면요. 이번 재보궐선거에 나온 이유를 바로 헌법재판소의 그 정당 해산이 대단히 잘못됐다. 이런 어떤 선언적 의미에서 나왔기 때문에 결과와 관계없이
이 헌법재판소라든지 현 정부를 비판하는 장을 삼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완주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위해서라도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연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통합진보당이 사퇴를 하더라도 이거는 새정치민주연합에 오히려 굉장히 큰 마이너스 효과로 반영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밀어준다 이렇게 하면서 사퇴를 하면은 오히려 중도표들이 새누리당 후보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죠. 만약에 사퇴를 예. 한다라면 그냥 다른 이유를 대면서 어떤 박근혜 후보의 심판을 위해서라고 하지 밀어주기 위해서라 예. 연대를 형식으로 하지는 않을 걸로 아마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어쨌든 이분들이 사퇴할지 여부도 관심사이긴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야권 후보가 워낙 많기 때문에 후보 간 연대 이런 것들도 상당히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정동영 전 의원이 오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게 있습니다. 직접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천정배 전 장관의 어떤 그 연대 계획은 있으신지요? 네, 지금 국민 모임과 개혁진보 진영 간에는 이제 단일 후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자, 천정배, 정동영 두 사람이 연대를 한다는 것 정치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아마 결론적으로 두 사람이 연대하기라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아, 그래요? 두 분은 굉장히 친한 친구죠. 15대 총선 때부터 같이 입문해서 친구로 지내왔고 또 지금도 굉장히 전화통화도 자주 하고 있습니다만 정동영 전 의원이 국민 모임으로 참여했지만 이 천정배 전 의원은 끝까지 무소속으로 갈 겁니다. 왜냐? 바로 호남에서 요구하는 것은 중도 개혁 정당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 모임 같은 경우에는 외부 세력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이 더 보수 정당이다. 확실한 진보 정당으로 가겠다 해서 이념의 좌표를 확실한 진보, 오히려 새정치민주연합보다 왼쪽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호남에서는 전략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두 분의 어떤 친분 관계나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뜻은 같지만 천정배 전 의원이 국민 모임이 아니라 무소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어떤 전략적인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조수진 차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연대가 좀 어렵다 이게 아마 이해가 되셨을 텐데 자, 정동영 전 의원과 관련해서 지금 가장 큰 논란이 되는 건 바로 철새라는 그런 수식어구입니다.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본인이 또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 이야기에서 또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동한 것을 갖고 철새라고 말하면 얼마든지 말해도 좋습니다. 저는 정확한 노선으로 날아가고 있는 정치인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광주에서 인제에서 다시 목포에서 출마하셨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부산 동구에서 서울 종로에서 두 번 다시 부산 북구 강서에서 출마했습니다. 이 지도자들께 철새라는 말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 철새 정치인이라고 자신이 불리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감이 있는 모양인데 결국에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들까지 끌어들였네요. 박성훈 논설위원 어떻습니까? 참으로 아전인수고 예. 큰일 날 비유를 한 것 같은데 왜 그런 거죠? 우선 본인이 지금 지역구로 옮긴 걸로 하나만 예를 든다 하더라도 2009년에 2008년 총선에서 서울 동작을에서 정몽준 후보와 맞붙었다 패배한 이후에 네. 2009년에 전주 덕진에서 보선 기회가 생겼을 때 당에서는 탈당하지 말고 당을 지켜라라고 했는데 뿌리치고 무소속으로 탈당을 해서 본인의 과거 고향 지역구였던 전주 덕진에 가서 출마해서 배지를 다는 이러한 선당 후사가 아니라 선후 당사를 예. 취한 이러한 전력이 있었는데 바로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 지역구로 옮긴 것은 어려운 지역에서 본인을 개척하고 어떤 전체적인 대의를 키우기 위해서 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랬죠. 구체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는 종로 보선에서 어려운 서울 지역에서 종로 보선에서 98년 보선에서 당선이 됐지만 그 다음 총선에서 더 어려운 부산에서 지역주의를 깨겠다라고 출마를 했다가 어떤 패배한 이러한 그것이 바보 노무현을 낳고 그것이 하나의 감동을 주면서 어떤 지역구도 타파에 기여를 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인데 그런 비유와 자신을 지금 비유한 것은 정말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많은 유권자들을 우롱하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다. 예. 조수진 차장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네, 이 지역구 변경을 가지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한마디로 철새다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여러 번 지역구를 바꾸지 않았냐. 그렇다면 이 두 분이 철새라는 거냐. 이렇게 해서 피해 나가는 겁니다. 참 정동영 전 의원 참 오늘 라디오 듣고도 들은 생각은요. 참으로 달변입니다. 지역 구민들이 평가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여기까지는 저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 뭐 잠잘라고 누우면 이런 생각들이 막 나나 봐요. 내일은 철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그래서 아마 저런 아이디어를 꺼낸 건 아닌가 싶은데 역풍이 걱정이 됩니다. 자, 시청자 질문이 왔는데 보고 가겠습니다. 꼬투리 하나만 잡히면 물고 뜯던 정청래 의원이 정동영 전 의원의 출마 선언과 철새 논란에 왜 침묵하는 걸까요? 두 사람이 친한가요? 그러게요. 한 번쯤은 정청래 의원이 말을 던질 법도 한데 요즘에 조용한데 이유를 마치 조수진 차장이 알고 계시다는 듯 고개를 좀 끄덕이고 있습니다. 네, 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던데요. 제가 어저께는 좀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요. 이 정청래 최고위원 평소 같으면 지금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에 거의 하루에도 수십 건의 아마 글을 띄웠을 텐데 아주 잠잠하죠. 그래 단 한 번도 정동영 전 의원의 실명을 거론해서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정동영 전 의원의 직계로 분류되는 사람이 정청래 최고위원이기 때문입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요. 2004년 열린우리당 시절에 정동영 전 의원이 2번의 당대표를 지냈습니다. 이때 가장 근접거리에서 정동영 전 의원을 지킨 사람이 정청래 최고위원입니다. 가령 2006년 1월에 열린우리당 당의장, 당대표 격이 그때는 의장이었습니다. 당의장 경선 때 후보 대변인을 맡았던 게 정청래 최고위원이고요. 또 2007년 1월에는 대선을 앞두고 그 팬클럽, 정통들이라는 팬클럽이 있었습니다.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의 약자인데요. 이때 그 모집책이 정청래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50여 명을 꾸려서 이 메가폰을 들고 거리를 누비는 것, 이것을 바로 정청래 최고위원이 담당을 했고요. 정동영 전 의원이 원외가 된 뒤에 정동영 전 의원의 국회 보좌관들을 거둔 사람이 정청래 최고위원입니다. 예. 지금도 정청래 최고위원의 방에는 정동영 전 의원 시절 보좌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조용한 이유가 반드시 있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역시 아주 깊은 사연이 있었습니다.